김동섭의 인사이트 주식명가 MTNW 김동섭 전략관님과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FOMC가 생각보다는 충격적으로 이렇게 다가왔는데 사실 또 그에 비하면 미국 증시가 막 2% 급락한 건 아니고 또 선물 같은 경우 낙폭을 좀 좁혀서 네. 시장의 해석은 또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고요. 좀 어렵네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마 그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시장이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번 달에 이벤트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고용에 대한 이벤트,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이벤트. 하나 더 한다면 생산자 물가지수까지도 전부 다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고용만 그 정부에서 1,400불씩 지불한 것 때문에 고용을 좀 덜한 게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러한 모든 재료를 가지고 이제 지표를 가지고 시장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FOMC 회의죠. 이게 이제 이벤트가 끝났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금리 인상 얘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고 테이퍼링이 언제 될 거냐, 뭐 여기에 관전 포인트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카플라닌 댈러스 연원 총재 같은 경우에도 조기에 테이퍼링을 좀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막상 FOMC 회의를 하고 뚜껑을 딱 열었더니 생각지 않은 발언이 나왔어요. 어떤 게 나왔냐면 일단은 물가지수 목표치를 1%를 상향 조정했고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은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하겠다라는 게 연준의 기본적 베이스였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바뀌어서 2023년도에 2번을 하겠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내년까지밖에 그 유동성이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고 나는데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은 안 나왔으니까 1년 정도의 반의 시간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주가가 빠지다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마 재해석이 나올 겁니다. 테이퍼링은 그러면 하루아침에 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테이퍼링도 과거 통계를 보면 최소 10개월, 많게는 1년 6개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맥스 1년 6개월을 계산하면 이제 테이퍼링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럼 이 테이퍼링이 언제 나올까? 잭슨홀 미팅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결국은 시장 충격을 최대한 줄이면서 나갈 사람 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잭슨홀 미팅 때 테이퍼링 얘기를 하겠죠? 그때는 아마,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이라는 것은 전 세계 중앙은행이나 재무장관이 다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미팅에서 보통 과거에 미국의 어떤 그 통화 정책은 다 바뀌었어요. 대변화를 일었은 게 항상 잭슨홀 미팅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그때쯤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9월, 10월 그때부터 테이퍼링이 진행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영향을 받겠죠? 결국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시장이 아직은 그건 아닌가 봐라는 기대감이 하락폭을 줄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이거는 결국 시장에서 재해석이 될 거다. 재해석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거 테이퍼링이 곧 진행되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시장을 확산시킬 수 있죠. 왜? 벌써 역외환율에서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37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면 벌써 시장의 움직임이 시작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재미난 것은 뭐냐면 기술적으로요. 다우도 제가 아마 지난번에 이 추세선 그어놨잖아요. 1, 2, 3, 그 다음에 3를 돌파해서 갔다가 코로나 맞고 떨어진 이 자리. 그 연장선에서 고점이 나올 수 있다고 봤는데 고점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FOMC 회의가 딱 터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현재 이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기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나스닥도 좀 재밌습니다. 나스닥도 재밌습니다. 나스닥을 한번 보면요. 쓰리봉입니다. 쓰리봉. 그렇죠? 주봉상은 쓰리봉입니다. 쓰리봉에서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얘기도 아닌 금리 인상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쯤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경기 과열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자네 델런이 다소간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소간의 금리 인상이 2023년도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1%를 더 높였다는 것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시장의 화두가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2% 안에다 가둬놓는 거 실패했다라는 거고,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다룰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도구가 없는 겁니다. 그 도구는 금리 인상이 될 거라는 거죠.
결국 립 서비스로 시장을 방어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다르게 보는 거죠.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JP 모건 회장도 금리 인상은 지속적일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일시적이지 않다. 쌓여서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준이 2023년대 금리 인상 이것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 시장은 충격을 줄 수 있는 이슈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테이퍼링 얘기했으니까 1년 6개월 시간이 있어 라는 생각을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왜? 금리 인상 그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소간의 금리 인상이라는 의미가 2년 뒤에 금리 인상을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거래 근 위치에서 라는 얘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연준이 이때까지 얘기했었던 것은 전부 다 뒤집어서 생각해야 될 거다. 이때까지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속 다른 말을 했잖아요. 괜찮다, 괜찮다. 인플레이션 막을 수 있다 했는데 그게 결국 아니라고 드러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결국 잭슨 미팅을 기점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완벽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원달러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원달러가요. 어저께 1137원까지 갔어요. 장중 고점 1137원. 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요. 너무 다르죠. 원달러는 오르면 어떻게 되면 주가는 빠져야 되잖아요. 원달러하고 주가하고 같이 올라가는 진기록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어저께도 원달러는 일부 상승을 했어요. 소폭 상승의 주가는 신고가를 갱신합니다. 저는 사실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우리가 보는 지표라는 게 있는데 그 지표가 다르다면 투자가들은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주식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제로섬 게임으로만 가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로섬은 무조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잃기만. 일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왜 합니까?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지표든 수급이든 그렇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다 해서 공부해서 거기에 맞춰갖고 수익을 내는 게 주식이에요. 그게 안 된다면 주식은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원달러가 어저께 올라섰는데도 주가가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야간에 또 날아갔어요. 근데 이 원달러의 그러면 의미를 왜 부여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원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외국인이 실제로 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가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수출하는 데는 좋을지 몰라도 나가는 자본이 나간다는 것은 시장 투자가 입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외국인 유동성이. 그나마 외국인이 팔고 있는 판국에 요 근래는 좀 샀죠. 요 근래는 선물을 좀 샀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매도한 걸 걷어들인 거지 신규로 매수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원달러를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원달러 보시면 이것도 역시 차트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차트사로 보시면 제가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누군가 작업을 했는데요? 라고 했어요. 근데 200이선까지 가다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여기서 5월 달부터 5월 초부터 다시 움직여서 원달러가 200이선 돌파를 해요. 그럼 바로 무너뜨려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 저점이 다 높아졌어요. 그죠? 저점이 계속 높아집니다. 여기도 높아지고 여기도 높아지고 여기도 높아지고 200이선을 돌파를 했는데 이번에 또 돌파를 했어요. 그죠? 갭상승으로. 이렇게 되면 지금은 지금 막 누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막 누르고 있는 중이에요. 어저께보다 11원이 올랐지만 실제로 한 16원 정도가 올라 있어야 되는데 지금 5원 정도 누른 상태예요. 근데 200이선을 올라섰단 말이에요. 200에서는 올랐었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평이 이제 정배열로 가기 기본적 부분이에요. 정배열이 이평에 들어가면서 200에서 올라섰어요. 주가가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이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겁니다. 원달러든 주식은 둘 중에 하나 가짜. 원달러하고 주식하고 같이 가는 신기루가 나올까요? 글쎄요. 저는 과거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못 봤습니다. 잠깐은 있었어요. 잠깐은.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평선이 보세요. 60일선 뚫었죠? 120선 뚫었죠? 120선 누웠습니다. 근데 200선 뚫다가 말았다 다시 뚫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원달러 완벽하게 자리 잡았는데 주가가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이 상황을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할까? 물론 뭐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간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원달러가 200선까지 올라왔다는 이 자체, 이 시점에서 FMCA가 금리 인상 쪽으로 갔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만 올랐어요. 아시아 시장에서. 어저께 왜 우리나라 시장만 올랐을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전세가 0.5%에서 1%를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0.6%가 오르는 거예요. 너무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막 찾다가 결국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답이었다.
장 끝나고 나온 게 딱 뭐냐면 여당에서 추경을 추진한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추경이 시장을 이끌어 준 거다. 그러나 그 추경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추경으로 끝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닐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료가 하나 있었다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어저께 3,266이 돌파돼서 아마 다들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유료방에서는 이런 얘기 했어요. 3,266이 돌파가 돼도 다음 날 고점 다시 회복 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 날 확실히 안착하면 방향을 선회하자. 그 전까지는 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어저께 돌파해가지고 굉장히 난감한 상태인데 오늘 땐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3,266은 연봉입니다. 연봉. 그러니까 연봉에서 뚫리면 답이 없는 거거든요.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시각 들었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22포인트 0.6% 밀려 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전환해서 4포인트가량 올라 있죠. 미국의 이제 본장은 그렇고요. 선물 시장이 조금 오락가락합니다. 이제 낙폭을 줄이다가 또 조금 늘려가고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받고요. 우리는 낙폭을 더 이상은 깊게 줄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시장 공감 10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